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매년 3.1절이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청객이 있죠. 바로 굉음을 일으키며 도로를 질주하는 폭주족들인데요. 특히 주로 출몰하는 지역이 천안과 아산으로 국경일만 되면 주민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경찰이 SNS상으로 폭주 행위를 홍보하거나 돕는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을 경고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을 단 오토바이 수십 대가 굉음을 내며 교차로를 빙빙 돕니다. 차량 운전자들을 조롱하듯 이리저리 중앙선을 넘나들며 폭주까지 터뜨립니다. 지난해 한글날 새벽 천안 아산 일대에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폭주족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천안 아산에서만 112건의 폭주 행위가 적발되는 등 국경일을 노린 폭주 행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 3.1절에도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폭주를 예고하는 게시글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예고글 게시자 2명을 공동이염행위 방조죄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3.1절 천안에서 폭주 행위를 하겠다는 해당 게시글은 12,000조회수를 기록했고 구경하러 가겠다는 댓글까지 달렸습니다. 충남경찰은 예상 집결지에 경력 386명과 기동대 버스와 순찰차 99대를 투입해 모이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폭주행위 구경꾼들도 해산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에 검문검색을 실시해서 차단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하게 되고 가용 경력을 총투입해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광주에서는 폭주행위를 구경하던 10대 3명이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관용 단속과 강력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겠다며 위법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TJB 단독 보도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알섭 대전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모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송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던 검찰은 약 5개월 만에 송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6분쯤 당진시 송화급의 현대제철 제1고로 인근에서 운반 열차에 실려있던 쇳물 300톤이 누출되며 열차에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2차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운반 용기에 균열이 생기며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7분쯤에는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의 한 아파트 18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안에 있던 3명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두고 유관순 열사가 만세운동을 펼쳤던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봉화제가 열렸습니다.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날의 선조들이 외침이었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천안 매봉산 정상에 봉화가 피어오릅니다. 106년 전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독립만세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아운의 장터가 인접해 있는 매봉산 봉화를 시작으로 인근 24곳에서 일제히 봉화가 타오르며 일제에 맞선 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흰 두루마기와 검정 치마를 입고 손에 횃불을 든 3천여 명의 시민들은 대형 태극기를 앞세워 선조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 행진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웅장한 횃불 행진은 사적관리소를 출발해 아운의 기념공원까지 1.4km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진을 하며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모든 군중이 참여하는 만세 삼창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제는 총칼로 무장한 채 만세 운동에 참여한 19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이를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는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돼 잔인한 고문을 당하다 19살 나이로 순국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봉화를 올림으로 해서 이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시작을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안 아운의 장터 만세 운동은 당시 호서 지방에서 펼쳐진 최대 규모의 만세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78년 주민 주도로 첫 행사를 치른 이후 해마다 3.1절 전야에 개최되고 있으며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애국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아운의 봉화제 재현 행사를 통해서 106년 전 유관순 열사와 애국 선열님들이 지니셨던 숭고한 애국 정신을 현재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은 천안 독립기념관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그날의 함성을 재현하며 순국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개관 이후 연중 무휴로 운영되던 예산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추사 기념관이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과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휴관합니다. 예산군은 문화유산 보호와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정기 휴관을 실시한다며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 운영하고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의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소아 전문 응급실 제한 운영에 들어갑니다.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7명 중 올해 4명이 사직함에 따라 소아 전문 응급실 진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심야 진료는 제한됩니다. 지난해부터 축소 운영된 세종충남대병원의 성인 응급실은 전문의 2명이 추가로 모집됨에 따라 다음 달 2일, 4일, 6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운영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가 쏟아지면서 교각이 내려앉은 대전 유등교를 대체할 가설교량이 오늘부터 완전 개통됐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출퇴근 시간 정체는 크게 줄었지만 좌회전 금지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부 교통 흐름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교각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전면 차단된 대전 유등교. 심화 233일 만에 기존 유등교 양측으로 설치된 왕복 6차로의 가설교량이 완전 개통했습니다. 하루 통행량 6만여 대에 달하는 유등교 통행 차량들이 가설교량을 통해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직장인들은 출근 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됐다고 밝혔습니다. 1km 이상 떨어진 태평교 등으로 우회 운행하던 시내버스 20개 노선도 정상 운행에 나서 주민들의 이동도 편리해졌습니다. 구마시장도 잘 못 가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쪽 뚫려가지고 조금 나왔었는데 그래도 시운동 건너고 불편했었는데 이쪽으로 있으니까 좀 한결 낫죠. 다만 횡단보도나 좌회전 금지 표시 등 교통 노면 표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유등교 주변 교통 흐름은 여전히 혼잡했습니다. 서남부 터미널 기점지에서 도마동 방면 좌회전은 여전히 불가해 113번 등 12개 시내버스 노선은 여전히 태평교 우회 경로로 운행하는 상황입니다. 출입부의 급커브와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가설교량은 유등교를 새로 짓기까지 3년 이상 사용될 예정으로 시공사 측은 일반 다리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요건을 적용받아 지어졌다며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저희 교량은 가설 교량이지만 일반 교량하고 똑같은 단위 하중이 42톤으로 설계되었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통과한 교량입니다. 대전시는 원격 계측기를 도입해 가설교량의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위한 과속 방지턱과 안전시설물도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월 대전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전월 대비 2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1,032건으로 전달 1,355건에 비해 23.8% 줄었습니다. 1,542건의 거래량을 기록한 충남도 지난해 12월 2,404건에 비해 17.6%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세종은 318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져 전월 대비 7.3%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매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어 거래 급감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선 대전시장을 2번이나 지낸 행정 전문가 홍성기 전 대전시장의 노제가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노제에는 이장호 대전시장과 전현직 대전시 공무원들, 지역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1990년 관선 대전시장과 1992년 관선 충남도지사를 거쳐 1995년 민선 1, 2기 대전시장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새로운 홈구장에서 7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는 한화이글스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TJB는 앞으로 5차례에 걸쳐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한화의 올 시즌 전력과 구상을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팬들의 뜨거운 열기로 후끈 달아오른 오키나와 캠프 현지의 분위기를 조형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일본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오키나와입니다. 한화이글스의 전지훈련지인데요. 공항에서 1시간가량 차로 달려 이곳 한화이글스의 홈구장 고친다 구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이곳 기온 영상 15도 정도입니다. 근데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면서 날씨는 한국한 가을 날씨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곳 오키나와는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뿐 아니라 일본 프로팀들과의 연습 경기도 용이한 덕분에 한화이글스를 포함한 국내 여러 팀들의 전지훈련지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훈련장 앞에 선수들을 보기 위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단연 최고 스타는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사인을 받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연습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안팎엔 휴가까지 내고 유니폼을 맞춰 입고 온 직장인들부터 시즌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니까 많이 기대가 되고 새로운 선수들도 있고 그 선수들을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더 큰 기대가. 여행 도중 시간을 낸 가족들까지 한화를 응원하기 위한 팬들이 몰렸습니다. 한화이글스 이번엔 꼭 5강 이상 갑시다. 화이팅! 정규 시즌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운 응원 열기는 경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 경기부터 경기장을 찾는 팬들까지 이곳 현지 분위기는 개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다음 달 2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레전드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를 상대로 반등을 노립니다. 대전은 개막전 포항을 3대 0으로 대파하며 쾌조의 출발을 했지만 울산에게 0대 2로 일격을 당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1무 1패로 초반 부진을 겪고 있는 수원FC를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